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우리 여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완전한 법률적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내한외의죄를 외한 내후외환의 죄를 제하고는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를 살펴보고 또 이 관련 핵심 정부 고인사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인사들의 발언,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기네 마음이죠. 고발 고소하는 것은. 그러나 이거는 법률적으로요 이 타당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방탄조끼를 4개씩이나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이 죄가 확실히 있다. 이런 거를 내면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면적으로는요, 민주당 내면적으로는 각자 이 고위 당직자들 특히 상당수가 이재명이 죄가 있어. 이거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강력히 반발해야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지금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죄로 지금 검찰에서 소환장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 죄목을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마침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고발 문제, 그리고 또 이 검찰의 소환장 문제에 관해서 이러한 핵심 당국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윤석열 내외에 대한 야당의 무분별한 이 공세에 관해서요, 정치 법적 공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지금 경찰에서도 관련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국수본부장이요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 처가 의혹, 이런 관련된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이 법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는 최종적으로 이 피의자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왜 이재명이는 또 해방이 됐는지 이 내용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선급이 이재명이가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선급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토해내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 당사를 팔아야 되고, 당사를 팔아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2024년도 총선 이 선관위에서 주는 이 보전금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끝까지 민주당이 낼 수 없다라고 버틸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요, 이거를 갖다가 경찰에서는 검찰의 기소 조치로 송치했습니다. 기소 이견으로. 그래서 이 내용도 시간이 닿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수사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저기서 지금 언론 보도가 그야말로 난무하고 있고요. 또 유튜버들도 다 자기의 소신과 또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묶음으로 정리해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하나 단건을 하면요, 헷갈려.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건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헷갈리는데요. 이재명이는 최소한도 기소 조치가 돼가지고 이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중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 문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요. 제가 그 결론을 왜 내는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오늘 그래서 모든 오늘 메인 뉴스가 이제 김건희 그다음에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소환 문제, 이것이 제일 큰 이슈예요. 이게 왜 터져 나왔느냐? 오늘 민주당 의총 때문에 다 터져 나온 겁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 3가지가 결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내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한다.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진행한다. 이게 2번째고, 3번째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한다.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본래 혼선이 있었어요.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했는데요. 공수처에 고발, 저도 그래서 참 이거 공수처 까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자꾸 공수처에 고발하나? 나중에 또 이제 검찰에 고발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목에 여러분들께 제목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이거 검찰 고발이 맞다. 그래서 검찰 고발한다라고 했는데요. 왜 공수처 고발을 했느냐? 그만큼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 정치 공세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만 매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실력이 없다는 점. 이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요.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공수처법에 다 수사 대상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이 고위공직자 범죄 대통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2조 3항에 의하면요. 이 범죄 행위가 범죄 대상이 공수처법에 되지 않는 거예요. 공수처법에. 그 대통령은 물론 들어가죠. 자, 그래서 2조 3항에 보면요. 고위공직자 범죄로서는 뭐가 들어가느냐? 형법의 직무 유기가 들어가고 직권남용, 뇌물죄와 같은 공직자 범죄,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문서 범죄, 특가법상 알선 수재 범죄, 그 다음에 변호사법의 알선,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이런 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요. 여기 공수처법에 적용되는 그런 범죄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허위사실이냐? 바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인데 이 허위사실은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지금 이 공수처법 2조 3항에 들어가 있는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데 물론 현직 때는 마찬가지로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의 이재명의 허위사실 이 소환과 관련된 맞불 형식으로 윤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은. 예, 왜냐하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 효과를 노리고 그 여론전에 호소하기 위해서 공수처로 고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공수처 대상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고발장을 중앙지검으로 바꿔서 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혈압을 올리고 있는지, 열을 올리고 있는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법적 투쟁에 나선 이 민주당,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오늘 나온 건데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하고요. 허위 경력 의혹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특검으로 넘긴다. 그래서 특검법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데 오늘요. 이 국수본에서 이 남구준 국수국가수사본부장도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이 허위 경력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관련자 그리고 자료도 분석하고 법리 검토를 쭉 해봤는데 그 일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혐의가 없다. 그래서 이미 지난 2일 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이 혐의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2년이 넘게 수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혐의 없음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더 이상 수사 대상이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혜경에 대한 맞불장철에서 순수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끌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수사는 끝났어요. 그렇지만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혜경 여사에 대한 비판론이 또 이 불붙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맞불 차원에서 시간을 끌고 질질 끌면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 여론도 좀 만들어 보려는 심리전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 순수하게 정치 공세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청했다. 근데 이것도 전혀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헛발질을 하고 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무식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예 잘 됐다. 기본적으로는 무대응으로 임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투트랙입니다. 법률적인 공방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정치 공방에 대해서는 무대응하고 자 그래서 투트랙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대응한다. 이것이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 이 공세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는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차라리 잘 됐다. 왜? 우리 국민들이 그 의도를 다 알으니까. 그래서요, 지금 자세한 내용이 중앙일보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대통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태풍 사상 가장 강한 최강의 태풍 대응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집에를 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진두지휘를 하는 걸로 입장을 딱 정해 있어요. 비상근무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 와중에 이렇게 대통령을 물거지는 수사를 하는 거, 이게 보탤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 또 전념할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태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정무수석 아니면 홍보수석인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수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서 이 부글부글 끓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번은 익명을 원한 참모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 자체가 안 되는데 정치적 상징이라고 하면서 하는 건 그 자체로도 정치적 쇼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와 똑같이 허위사실 유포,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것도 한마디도 웃긴다. 그리고요,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취재의 군을 확보하고 있어요. 소스가 다 달라요. 초대형 태풍이 불상 중인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오로지 자기 살 길만 챙기는 모습이다. 차라리 잘 됐다. 국민 챙기는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만 챙기는 민주당 프레임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김 여사 특검 주장에 대해서도요,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맨 먼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느냐? 물귀신 작전하듯 윤 대통령 부부를 정쟁의 자구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도둑이 제발 저러니 더 저런 것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현안, 전희경 정무 1비서관 카드가 그제 굉장히 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전희경 카드는 접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요, 관련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 여러 목소리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 막판 변동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희경 의원 카드는 이제 날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 판단으로는 전희경 굉장히 아주 훌륭한 여전사다. 이런 평가를 의원을 할 적에 아주 좋은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요, 이 미추홀 갑에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전희경 전 의원의 행보가 이 많은 이 보수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은 면이 충분해요. 왜냐하면 본래 의정부 신청을 했다가 거기서 밀려가지고 미추홀 그 좋은 지역을 간 거예요. 거기는 아주 보수 터전이에요. 거기서도 밀렸어요. 그때 왜 밀렸느냐? 왜 낙선됐느냐? 낙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골라서 따끈따끈한 그야말로 좋은 데만 찾아다니냐? 예, 이것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느닷없이 아무 연구가 없는 서초갑으로 또 뭡니까? 지역위원장으로 또 임명장을 받았어요. 이것도 이준석 대표가 대표일 때, 김기현이가 원내대표할 때 이거 힘으로 밀어붙인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경선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만 골라서 다니는 이기주의적인 정치 행태를 보인 것이 결정적 감점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무 1 비서관으로 다 된 듯 했다가 이제 뒤로 물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목,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 않습니까?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고, 지금 중앙일보의 상세한 내부 부글부글 끓는 이런 반론적 성격의 입장은 비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이럴 때는 비공식적 입장이 훨씬 더 커요. 오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뭐라고 논평했느냐? 민주당이 임기 종료 후에나 수사가 가능함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속빈 강정을 정치적 상징이라고 과대 포장하고 있다.
제1야당의 정치적 상징을 민주주의 파괴에서 차지를 한다니 참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을 하루 앞두고 맞불 작전을 의도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아니면 말고 일단 치르고 보자는 속내가 훤히 드러난 정치 공세는 금도를 한참 넘었다. 그리고 위기 경제 앞에 민심을 등지고 당대표 한 사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라.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 한 자도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오늘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요. 배현진 의원이 질문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 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그리고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더라도 재임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런 판례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다. 뭐 이거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친위청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특검법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적극 협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검법을 말하느냐, 특검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 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장경태 의원이요 무식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탄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 아주 강한 결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라든가 제주 4.3 수용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 이렇게 민주당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처리를 많이 했는데 딱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왜 이견이 이렇게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도 이재명 소환과 관련해서 강한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달리 부른 게 아니라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불린 거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이 이거를 전쟁 선포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정치적인 보복이 수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극히 법 집행 차원에서, 즉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소환 조사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인숙 의원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야당 대표를 부르는 거, 이거는 갖다가 야당을 위협하는, 그리고 여론 주도권을 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절차 협의를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요, 서면 요청을 했는데 서면에 대해서 이 기한이 지나서도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불가피해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다. 상당히 놓기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만 판단하고 일반적인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은 아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이 야당에서 묻지마 소환한다고 하는 이 특히 권인숙 의원의 비판과 관련해서 그러면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 그 기간에 소환해야 됐겠느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어요. 아주 시원하게 답변한 것이죠. 그러면서요, 한국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단기 공소시효를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그래서 경찰에서 송치가 된 게 8월 26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인 9월 9일까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종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검찰에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는 싸우지 않는다. 어떻게 국민과 싸우겠느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고, 그리고요, 이 추미애와 이 박범계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한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전임 총단 때 수사 지휘권이 추미애와 박범계에 의해서
배제됐기 때문에 아직도 배제되고 있는데 본인이 총장으로 취임하면 이거 전부 뜯어 고치겠다라고 밝혔어요. 아주 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 한명숙 총리 모욕이중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심의하라라고 한 지시는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이기 때문에 또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이 수사 지휘권 행사하고는 다르다. 그리고요,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야 간 가리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도 보복도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또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아주 뭐 이원석 후보자 오늘 답변한 걸 보면요,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지금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요. 성남 풋볼클럽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야당에 끌려가면서 수사하는 게 전혀 없고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변호사와 조율하면서 처리를 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이거는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거 이거는 맞다. 그런데 수사는 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없고 그리고 조사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수사는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 지금 막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공소, 시효 때문에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추석 연휴까지는 소환할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윤핵관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검찰 측에 윤석열 대통령을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한 이유는 우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전에 고발장을 접수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가 끝난 다음에는 퇴임 후에는 그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은 이 법과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경찰이 밝혔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재명이 이번 법화 사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 법인카드 유용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아서 불송치하기로 종결을 시켰다라고 이 경기남부청의 노규호 수사부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이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관련 법규는요, 주택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받은 일반인 2명도요. 이 박영수 특검의 딸과 똑같이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 특혜 분양 의혹이 있었던 이 아파트는 당시는 분양가가 6, 7억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5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 본래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됐는데 이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되니까 화천대유가 이 회사에서 관리한 이 아파트를 갖다가 박영수 특검의 딸에게 분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요, 아파트를 재공모를 통해서 다른 소유자를 찾아야 되는데 왜 하필 박영수 특검의 딸한테 줬느냐? 이것이 주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 불구속 수사로 송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거비 먹튀 문제가 나오는데 배째는 못 받는다 이러한 중앙일보 보도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지금까지 191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선관위가 말이죠, 돈을 반환하라 이렇게 독촉은 할 수 있어요. 독촉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선거법에 따르면은 대통령 선거는 이게 정당이 추천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도 정당이 추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이 보전금을 수령하고 또 반환의 주체가 되고 있는데 지방선거나 총선은요, 후보자 본인이 보전금 수령과 반환의 주체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배째라 돈이 없다
재산도 없다. 버티면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에 당이 이 수령과 반환이 주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당사도 가지고 있고 또 당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면은 2024년 총선 때 선관위가 또 이 돈을 또 주잖아요. 보존금을 주는데 이 주는 돈을 또 안 주면 된다. 그리고 또 이거를 가압류 걸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대표 문제에 관해서 이 선관위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대선 후보가 보존금을 반환한 일은 전례가 없는 데다가 아직 검찰 수사 단계라서 보존금 반환은 너무 먼 얘기다. 이렇게 해서 입장 내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없다면 통상 선관위가 미반환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거 뭐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인데 끝까지 내게 못하겠다. 그러면은 선관위가 과연 법적인 강압 조치까지 통해서 받아낼 거냐. 이거는 정치 환경이 말해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구독을 하신 분들께서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을. 제 방송은요, 거의 뭐 유일하게 일체 여러분들로부터 이 광고비를 받는다든가, 또 멤버십을 받는다든가, 슈퍼챗을 쓴다든가, 일체의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론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